후반부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언제 내릴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만한 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관점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네요. 예,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가 에 대한 임명 문제가 자신한테 가장 뜨거운 감자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마은혁 후보자가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찬성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헌재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이건 진행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 부분이 첨예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게 되면 어쨌든 선고 시점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와 더불어서 한덕수의 귀환도 하나의 선고 시점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 이걸 명분으로 삼으면서 지금 미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른바 귀환은 저는 2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의 어떤 사유가 좀 크지 않은 걸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또 그 절차적 하자가 명확합니다.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우원식 의장께서는 이제 151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번에 변론기일에서 딱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만에 끝났는데 그만큼 쟁점이 될 만한 게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탄핵이 됐습니까? 이른바 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이 됐는데 그 후임이라고 하여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1명을 빼고 임명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탄핵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오늘 비공개로 국무회의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 때 현재 나온 그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생각도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분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게 본인도 여러 가지 좀 책임론에 있어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민주당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떻게 국정, 민생보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경이나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시작하기 25분 전에 이렇게 다 걷어찼는지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가 그렇게 국민들의 민생보다 중요한 건재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